러시아는 새로운 비밀 전투기를 테스트 중이에요. 하늘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강국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각국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항공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출현으로 5세대 전투기는 자신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죠. 이 초강대국 간의 경쟁의 주요 포인트는 누가 최고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느냐는 거예요. 러시아는 스텔스 전투기를 꽤 오랫동안 개발해 왔는데요. 수호이, 수-57의 개발은 2002년에 처음 발표되었죠. 그 이후로 많은 지연과 문제에 직면했지만 개발은 지속되었고 이제 완료를 앞두고 있어요. 수-57의 첫 번째 천여 비행은 2011년에 있었으며 내년에 공식적으로 러시아 공군의 무기고에 합류할 준비가 될 거라고 해요. 이것은 러시아 공군의 4세대 미그-29 및 수-27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죠. 수-57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현재 미국을 공중전과 정찰에서 우위에 서게 해준 F-35와 F-21을 상대할 만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돼요. 수-57이 F-22와 F-35의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57은 틀림없이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개의 AN-41F1 고성능 엔진으로 구동되죠. 이 전투기가 개발 단계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엔진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들은 AL-41F1이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그 성과를 보이게 되었어요. 수-57의 프레임은 실험적인 T-50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하여 수-57이 모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죠. AL-41F1 엔진은 1217S의 변형으로 이것은 스텔스 호환 가능성을 나타내죠. 수-57이 서비스에 들어가면 엔진의 추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수-57이 비행기 반경, 비행 고도 및 슈퍼크루즈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해요. 신형 엔진은 또한 기존 엔진에서 업그레이드된 4만 파운드 추력을 비행기에 제공하여 비행기의 민첩성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죠. 그러면 비행기는 마하 2에 도달할 수 있고 시속 1120마일로 비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극한 속도를 수용하기 위해 기체는 최대 9G 가속을 처리할 수 있죠. 수-57의 핵심 구성 요소는 스텔스 기능이며 전혀 실망스럽지 않아요. 레이더 흡수 자재와 온보드 카운터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죠. 기체의 프레임은 또한 레이더 신호를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이 엔진들은 레이더로 쉽게 포착될 수 있는 수준의 애프터버너를 남기지 않고 초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정찰 기능도 수준급이에요. 첨단 APRA 능동 위상 레이더 배열 시스템이 비행기에 장착되어 측면 스캔 및 전방 예측 기능을 모두 제공하죠. Su-57은 고급 레이더 시스템 덕분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지상 및 공중 기반 표적 모두에 사격을 할 수 있어요. 수-57의 조종석은 조종사에게 최대의 가시성과 다양한 센서의 모든 디지털 입력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죠. 수-57의 화력도 매우 인상적인데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일부 소문에 따르면 수-57 전용으로 사용될 특수무기가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스텔스 전투기가 두 개의 30mm GSH-301 시리즈 기관포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죠. 기체는 6개의 내부 및 외부 하드 포인트가 있어요. 대함 미사일인 KH-352, 공대지 미사일인 R-77, RVV-MD, 대방사 미사일인 KH-58, USH-KE, 또 다른 공대지 미사일인 KH-38M이 등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사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초기에 수-57은 소문이 난 특수무기가 생산될 때까지 기존 미사일 기술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인 비행 모드, 러시아가 해냈을까요? 전투의 미래는 무인 항공기로 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현대의 드론 전장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세계의 다른 초강대국들도 드론과 무인 항공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인 기계로 싸우는 것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요. 분명한 이점은 이것을 통해 아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점은 무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할 때 비행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조종사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는데요. 인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력 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물리적으로 큰 한계가 있죠. 이러한 제한 요소를 제거하면 갑자기 많은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투기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무인 전투기는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목표에 이동하고 교전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아군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 러시아가 원격으로 조종되고 AI를 사용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노력에 성공하면 경쟁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중국 통신사 소후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수-57은 무인 비행과 AI 전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세계 공중전에서 큰 이점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 기술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하자면, 비행기가 원격으로 조종되는 경우 전례 없는 15G의 힘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비행기가 더 빠르게 기동할 수 있고, G포스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 조종사가 내부에서 불가능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죠. 러시아가 자율 로봇 부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요. 이 개념은 군인과 조종사들을 이러한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작년에 러시아는 S-70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스트라이크 드론을 개발했는데요. 이 또한 수-57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 스텔스 전투기가 무인 비행을 관리하고 비행 중의 AI의 도움으로 S-70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면 무시무시한 콤비가 탄생하는 거예요. 수-57이 하늘의 목표물을 처리하는 동안 수-70 드론을 사용하여 지상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그림이죠. 러시아군이 만든 자율 로봇은 필요한 경우 이미 전장에 나설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페도르는 로봇 군대를 만들려는 러시아 계획의 하나의 예이죠. 로봇 외에도 러시아 군대는 무인 탱크를 개발하고 있어요. 더 작은 무인 차량인 네레흐타는 이미 러시아 군대에서 활동하고 있죠. 수송, 감시, 전투의 세 가지 모두가 있어 아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우란9과 우란6는 러시아가 개발한 무인 차량의 또 다른 예인데요. 이 두 차량은 군사기지와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전장 지원 차량이죠. 비크르는 러시아 군대가 개발한 자율전차로 주로 정찰 차량이지만 전차와 공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지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활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수-57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 비행 능력 덕분에 러시아가 공중전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텔스 전투기 분야의 발전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 덕분이죠. 수-57의 능력에 대한 이 모든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다려봐야 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의 모든 초강대국이 최고의 스텔스 항공기를 갖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죠. 전장에서 AI를 통합할 수 있다면 분명 우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